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 한 해 21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휴대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 긴급 재난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도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 소속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과 고객이 다급하게 이곳저곳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벌써 고객 통장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이 SNS 앱을 이용해 예금을 가로챈 상황. 내가 이제 그다음에 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안 돼갖고 내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무슨 급한 일인가 보다. 최근에는 휴대폰에 중간 대행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예금을 30분 동안 찾을 수 없는 이체 지연제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곳 농협은행 점포에서만 해도 이번 주에 비슷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예금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돌아가는 건 막았지만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상환을 하면 신용등급 좋아지고 거래도가 좀 높아지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돈을 보내기로 했다라고 하시길래 보이스피싱 피해인 것 같아서 경찰서 쪽으로 다시 연락을 바로 했어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사기형 보이스피싱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저금리 대출 사기형이 많았습니다. 286건으로 약 한 80%를 차지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서 소상공인 정부 지원 대출 해주겠다. 지난해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1,340여 건에 피해액만 해도 218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노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해 원주 중앙시장 화재 이후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LH를 앞세워 도심 활성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넘게 가림막으로 덮여있는 원주 중앙시장. 검게 걸린 상가들이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동화재 이후 원주시가 10년 만에 다시 재건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점포주와 상인들의 협의점을 찾지 못해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침체된 재래시장과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찾기에 적극 뛰어들었습니다. 그 첫 단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원주로 초청했습니다. 신뢰가 높은 공기업이면서 재래시장 재건축 경험도 가진 LH가 적극 나서줄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등포 시장도 개발했고 LH공사가 워낙 또 큰 회사이기 때문에 공적인 책임감을 갖고 이거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오시게 됐고요. 이번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요. 상인 대표도 부도 위험이 없는 LH가 확실한 길을 보여준다면 조합원 설득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뭐를 꾸미고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하기보다는 적어도 이제 공기업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면은 조목조목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그 길을 잡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따라가려고 해요. LH는 우선 사업성과 추진 계획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원주시와 지역 상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지역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좀 받아서 사업이 저희들 역할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 구역과 전선 지중화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해온 재래시장 재건축. 정치권의 해결 의지가 LH까지 불러들이면서 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행사와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6월에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도민체전을 놓고 8월 말 개최냐, 아예 내년으로 미루느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양양군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55회 강원 도민체전. 양양군은 지난해부터 체전 준비에 나서 경기장 등 개보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시기를 잠정 연기했는데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대회 개최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8월 말에 도민체전 개최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전국체전에 나갈 도 대표단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군 체육회, 강원도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하기 전에 이제 지금 강원도에서도 선수들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도체육회에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에서 안 되니까 그게. 그래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개최지 양양군의 생각은 다릅니다. 55년 만에 양양에서 처음 열리는 체전이 자칫 코로나19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1년 뒤 개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군마다 상반기에 취소했던 행사 등이 하반기로 연기된 경우가 많아 선수단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고 양양군도 피서철 직후 단풍 관광,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 굵직한 관광 이벤트가 줄지어 있어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회 기간 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가을 단풍철 관광객 방문 축소 등 영동 지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안전한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내년으로 수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8월 말에 대회를 열면 선수단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양양군 체육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경북, 전북 3곳이 올해 대회를 이미 취소하고 내년에 열기로 결정했고 대부분은 잠정 연기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도민체전이 열릴지 아니면 1년 뒤로 연기될지 최종 결론은 다음 달 초쯤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일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연속 큰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산불을 막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건물 6채가 타고 잠정 85만 제곱미터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토성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이에 앞서 2018년 3월에도 주광면 일대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고성군이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모두 7가지의 중장기 산불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산불에서도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목보일러 사용 줄이기부터 실천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목보일러의 사용 기간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강원도와 손잡고 제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 보일러의 지원을 위해 산림 인전마을에는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건축 허가 시 산불 영향평가 도입, 마을 산불 진화대를 조직한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를 설치해 영동 부산물 태우기를 줄이고 군민 참여 산불 방지 대책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 행정이 앞장서서 산불 원인을 제거하고 다양한 피해를 적시에 극복하기 위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화목보일러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과 기존 의용소방대와 역할이 겹치는 마을 산불 진화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 익명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강원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이태원 방문자라면 익명으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이나 유흥시설 등 이태원을 방문한 도민은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각 시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이태원 방문 누적 검사자는 658명으로 이 가운데 원주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5일에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이태원 방문자의 코로나19 잠복기는 오는 19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철원군과 고성군, 경기도 파주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에 나섭니다. 철원군 등 지자체들은 오는 20일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DMZ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현황 공유와 함께 공동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또 DMZ 평화관광 재개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 등으로 DMZ 관광 중단이 8개월째 접어들면서 지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병의원들에 시행하는 요양급여 비용 선지급 제도를 한 달 더 연장해 6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의 평균 금액으로 대구 경북 의료기관과 감염병 관리병원, 확진 환자 치료병원, 코로나19 확진자 경유로 폐쇄된 병원 등은 100%, 나머지 병의원은 90%를 지급합니다. 선지급 신청은 건보공단 본부와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혈액 보유량이 또다시 주의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헌혈자 수가 11만 명 이상 줄어들어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의 절반 수준인 2.7일분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 집단 감염 여파와 헌혈 인구의 42%를 차지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 차질로 당분간 혈액 부족이 더욱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고등학교 앞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춘천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춘천고와 성수고, 성수여고, 중앙초교 등 학교 밀집 지역에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반영 없이 25층의 고층 건물이 지어지면 안 된다며 도교육청에 승인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 고층 건물 건설을 두고 제한 사유가 없더라도 공공복리를 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며 예정된 춘천시의 경관심의와 강원도의 건축 승인 과정에서도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 KBS 폐지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원주방송국 폐쇄 결정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KBS 본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역방송국 변경 허가 신청서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물론 국회의 의견도 왜곡돼 있다며 현장 실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지역국을 폐쇄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이를 허가할 경우 방통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원주를 포함한 7개 지역국을 총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사업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상설 뮤지컬 아리아라리 공연이 오는 22일 5일장날부터 시작됩니다. 정선군은 정선아리랑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리아라리 상설 공연의 입장권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입장권은 5,000원이지만 전액 정선아리랑 상품권으로 되돌려줍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입장객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전체 612석의 관람석 가운데 198석만 입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양양군이 하수 종말처리장 부지에 서핑 지상 연습 시설을 설치합니다. 양양군은 스케이트보드로 서핑 연습을 하는 서퍼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계절 지상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수종말처리장 족구장을 서핑 지상 연습 시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스케이트보드 구조물과 장비 보관 창고가 들어서며 7월부터는 지역 서핑 문화 형성을 위한 주 3회 서핑 지상 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합니다. 최근 4년간 삼척 해상 케이블카 팀으로 시니어 바둑 리그에 출전한 삼척시는 올해는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하기로 변경하고 조혜연, 김은지 등 4명의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삼척 해상 케이블카 팀은 오는 22일 여수 거북선 팀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산물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오전 10시 도청 앞에서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가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는 동춘천 농협의 신선 채소류와 강원 인삼 농협의 인삼, 홍삼 제품 등 17개 업체가 참가하고 가정의 달 기념 강원 한우와 강원 인삼 할인 판매 행사도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다양한 직거래 모델을 통한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의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 애누리 정기 장터가 운영됩니다. 인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대면으로 운영했던 특별 애누리 장터를 정기 장터로 전환해 지역 업체와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주말과 휴일 인제군 농산물 판매장에서 지역 기업 30곳이 참가한 가운데 첫 장터를 열어 시중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화천군이 지원한 비대면 통합 아동교육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120가구에 키 크기 점핑과 아이 마음 레벨업 등 아동 교육 지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 기자재는 외출을 하지 않고도 가정 내에서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비대면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춘천 김유정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대토론회가 어제 춘천 인형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춘천시는 김유정 문학상을 춘천시가 주최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조례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단체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김유정 문학상은 그동안 김유정 기념사업회가 운영을 맡았지만 춘천시가 문학상의 주최를 시로 규정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고 오는 20일에 자체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